파장 유전체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체 중에 쿨롱의 법칙, 파라피뉴 안에 거리를 두고 5 마이크로쿨롱과 16 마이크로쿨롱의 전하가 있다. 그냥 쿨롱의 법칙을 쓰시면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0.1 곱해주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해주시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이 각각 나오겠습니다. 패스. 유전체의 성질. 동일 규격 콘덴서에 극판 간의 유전체를 넣으면 C는 입실론 B분의 S인데 동일 규격의 콘덴서에 유전체를 넣어주면 용량이 증가하고 전개는 감소한다. 유전율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정전 용량도 올라갈 것이고 극판 간 전개에서 전개는 이제 유전율의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정전 용량이 C인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4인 유전체를 제거하여 지금 C가 이렇게 있었는데 4ST 이렇게 있는 거죠. 양변을 4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것이 C 제로가 될 것입니다. C와 C 제로의 관계는 이 관계를 보시고 4를 넘겨주면 C 제로에다 4를 곱한 게 C가 되겠죠. 4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5인 유전체를 채워 넣었다. 같은 전이차에 대해서 전하량은 같은 전이차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을 채워준 만큼 C가 올라갔고 전하량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를 보고 5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Q는 CV니까 V가 1일 때 C가 1이면 Q가 1이고 V가 1일 때 C가 5면은 Q가 5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C1이 2 마이크로페럿, C2가 4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콘덴서에 직렬 연결해서 C1에다가 이 유전율 2짜리 종이를 채워 넣었다. 직렬이기 때문에 이 유전율을 채우기 전에 정전 용량을 구해보면 2 더하기 4분의 8이 되겠죠. 6분의 8로 해보겠습니다. 이 유전율을 채우면은 이 마이크로페럿이 4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정전 용량식을 구해보면 4 더하기 4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분의 16 이렇게 약분되면서 2 남고 이렇게 약분되면서 4 남고 4분의 6이 되겠네요. 4분의 6은 2분의 3이니까 1.5가 나오겠죠. 답은 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절연유가 유전율 2.5인 중의 도체 표면의 전하밀도 3.5 마이크로 쿨롱 퍼 메타 제곱에 대한 전개. 뭔가 말이 많은데 공기 중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전개는 이제 비유전율의 반비례가 되니까 공기일 땐 1이었는데 비유전율이 2.5니까 2.5를 대입해 주시면 0.4가 나오겠죠. 답은 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비유전율이 12인 유리 콘덴서와 동일 크기의 비유전율 1인 공기 콘덴서가 있다. 유리 콘덴서에 200V 전압을 가할 때 동일 전압을 축적하기 위한 공기 콘덴서에 필요한 전압은 Q는 CV식을 쓰면 되겠죠. 유리 콘덴서가 10이면 공기 콘덴서의 용량은 1일 겁니다. 여기 200을 가했으면 2000이 나오겠죠. 공기 콘덴서도 20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압에다가 2000을 곱해 주셔야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라가 되겠네요. 정전 용량 첫 번째 문제. 동심 도체구에서 정전 용량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모에서 통분을 하게 되면 B-A가 되고 AB가 올라가고 4파이 실론이 되겠죠. 답은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반지름이 A인 도체구가 있고 반지름이 A하고 E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로 채워 넣은 경우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론 여기서 B는 도체가 아니죠. 그냥 유전율이 이렇게 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개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전개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가 되고 바깥으로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인데 공기니까 제로가 되겠죠. 전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보면 무한대부터 여기 B까지 거리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더해주고 여기 B부터 A까지는 유전율을 이용해서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을 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마이너스 Q인데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무한대부터 B 똑같이 4파이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 Q
해주고 적분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r분의 1 b부터 a까지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b분의 1만 남겠네요. 더하기 4파이 입실론 분의 q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정전 용량을 구해줘야 되니까 전위 차이를 전하량으로 해주면 q를 지워주면서 역수하면 되겠네요. 4파이 입실론 제로 b분의 1 더하기 4파이 입실론 a분의 1 빼기 b분의 1 분모 분자에다가 4파이를 곱해주시면 4파이 없어지면서 4파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긴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b, 입실론 제로 b의 1 입실론 제로 b분의 1이 있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있는 가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b까지에는 입실론 1을 채워놨고 c까지에는 입실론 2를 채워놨다. 동심원통이다.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동심원통에서의 정전 용량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플러스 람다를 줬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파이 r분의 람다 이 r인데 범위는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운 데까지 b분의 a가 되죠.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파이 람다 ln r인데 b부터 a까지 a 넣고 b 넣고 빼는데 마이너스를 먹으면서 2파이 람다 ln ba가 되죠. 여기 입실론을 까먹었네요. 입실론 제로가 있습니다. 이런 제로에서 qv는 c니까 전하를 날리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ln a분의 b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페럿 퍼 메타가 되겠죠. 여기서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 퍼 메타였으니까 여기까지는 입실론 1을 채웠고 외부 C가 있고 여기는 입실론 2를 채웠다. 똑같이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실론 1, 여기에서는 입실론 2니까 전위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2파이 입실론 2 r분의 람다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는 2파이 입실론 1 r분의 람다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2분의 람다 ln r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1 람다 ln r인데 b부터 a까지 여기는 c부터 b까지 계산하면 2파이 입실론 2분의 람다인데 b 넣고 c 넣어서 빼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ln cb 더하기 여기 똑같이 2파이 입실론 1분의 람다 해주시고 a 넣고 b 넣고 빼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ln b a 이게 전위차가 되겠죠. 전하를 없애주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정전 용량은 분자에 2파이를 올려주고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 더하기 입실론 1 있고 ln a분의 b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분모에 입실론 1이 있고 ln a분의 b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분모에 입실론 1이 있고 ln a분의 b가 있다. 2파이가 있고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ln 작은 것분에 큰 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근데 다 똑같이 써있네요. 패스. 이건 3장에서 유도를 한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평행할 때는 이거 골라주시면 되죠. 작은 거분에 큰 거. 동축 케이블에서는 여기 앞에다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평행일 때는 2가 없다. 라를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패러데이 관이란 이제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관을 패러가이 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전속선의 길을 패러데이 관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관은 진전화가 없는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속으로 가죠. 전속을 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보다 크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틀렸네요. 나는 이거 그냥 가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네.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정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1쿨롱이랑 마이너스 쿨롱의 단위 전하가 있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경계면. 경계면이 이렇게 있고 입실론 1이 있다. 입실론 2가 있다. 거기에 전개가 있으니까 전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경계면을 수직하는 법선을 내리고 각이 세타 또 이렇게 생기면 E2가 있을 텐데 전개는 경계에 평행한 성분이 같게 되죠.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E1 사인 세타 1이 E2는 여기 사인 세타 E2 사인 세타 2가 같게 됩니다. 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제 나가 이상하네요. 여기 뭐 곱해져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이 코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코사인 2 전속 밀도는
경계와 수직한 성분이 같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계가 이렇게 있고 입실론 1, 입실론 2가 있다.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두 유전체 내의 전개의 크기가 같다. 아니죠. 수직으로 입사해서 같은 것은 전속 밀도가 되겠습니다. 경계면에 작용하는 맥스웰 변형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받는다. 입실론 1이 더 크다고 해보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유전율이 작은 쪽에서 전개가 입사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다. 이제 유전율 경계가 이렇게 있을 때 입실론 1이 1이고 입실론 2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입사하면 이 각이 세타 1, 이 각이 세타 2가 됩니다. 평행한 성분이 같으니까 입실론 1 사인 세타 1은 입실론 2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속 밀도도 구해보면 입실론 1 2원 코사인 세타 1 입실론 2 2 코사인 세타 2 나누게 되면 입실론 1분의 1 탄젠트 세타 1 이꼴 입실론 2분의 1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지금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같아지려면 탄젠트 세타 2가 더 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 1이 더 작다는 뜻이 되겠죠. 탄젠트는 증가함수니까 세타 1이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전개나 전속 밀도가 전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하지 않는다. 이 입사각이 접선이랑 비교했을 때 0도가 되니까 굴절하지 않게 되겠죠.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종류가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하 분포가 다를 때 경계면에서 정전기가 만족하는 것은 전기가 있을 때 전개는 평행한 성분이 같죠. 선은 전속이 같은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나를 보면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곳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전속 밀도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보이죠. 전속 밀도는 절선 성분이 같다. 경계면 있을 때 접선 성분이 같죠. 절선 성분은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꺾인 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꺾인 선은 다르겠죠. 경계면성의 두 점 간의 전위차가 다르다. 이제 유전율이 이렇게 유전율 입실론 2, 입실론 2로 다를 때 경계면은 무한 평판 도체로 보셔도 됩니다. 접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위차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나가 맞겠습니다. 4번 문제. 평판 유전체 실론 R이 있고 여기는 공기가 되겠죠. 수직 방향에 대해서 45도로 공기 중에서 전개 2가 가해지고 있을 때 이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개가 수직 성분과 이루는 굴절각은 얼마인가 보니까 비유전율을 약 루트 3으로 준 것 같아요. 공식을 써보면 실론 2 탄젠트 세타 1은 실론 1 탄젠트 세타 2니까 여기다가 루트 3을 넣고 탄젠트 세타 1은 45도니까 탄젠트 45도는 1이 되겠죠. 공기 유전율이니까 1 써주고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값이 루트 3인 것은 이제 60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네요. 5번 문제. 여기는 2 루트 3, 여기는 2다. 전기가 이렇게 입사할 때 E2가 얼마인가? 여기를 30도로 주었으니까 이 각도는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E1 곱하기 사인 60도는 E2 곱하기 사인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될 것입니다.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를 이용하면 두 번째 있는 애가 2 곱하기 탄젠트 60도 따 2루트 3 2루트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해주시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지워주고 2도 약분을 하면은 세타는 45도가 나오겠네요. 여기 45도를 넣어주면 이 2는 10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를 나눠주면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100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 입사할 때 입사각을 물어보네요. 우리가 입실론 2, 입실론 1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실론 1보다 입실론 2가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속이 B가 갈 때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반대로 전개가 있다면은 직진하지 않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겠죠. 전개는 유전율과 반비례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유리에서 공기로 간다. 유리가 비유전율이 더 크겠죠, 공기보다. 그래서 유리의 유전율을 입실론 R이라고 하면 전개를 쏘았을 때 입실론이 더 작은 쪽이니까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 정도로 해보면
각을 쟀을 때 이 각보다 이게 좀 더 안쪽이니까 이 각이 더 작겠죠. 1이고 2라고 하면 epsilon 1이 epsilon 2보다 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골라주시고, 이제 전기에는 사인 성분이 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사인은 증가함수니까 이게 더 작겠죠. 이게 더 크고, 같아지게 되려면 2가 더 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 더 큰 달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지금 x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epsilon R1이 3인 유전체가,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epsilon R2가 5인 유전체가 있고, 유전율이 epsilon 2인 영역에서 R2니까 여기가 되겠죠. epsilon 2를 식을 주었고 epsilon 1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x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간으로 표시하면 x, y, z에서 yz 평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x가 양수 쪽 또는 음수 쪽으로 했을 때 yz 평면을 지나가는 이러한 전개가 있다. 그럼 이 yz에 수직하는 성분은 x 성분이 되겠죠. 여기서 20ax, 여기다가 이 유전율을 곱해주면 이 전개에 x 성분에 입실론을 곱한 거니까 이 x 성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D2랑 같으니까 입실론 1번 영역에서 x 성분에다가 이 유전율 3을 곱해주면 D2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0이었으니까 100을 3으로 나눠주면 전개이색이 첫 번째 영역에서 x 성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보이네요. 가가 나오죠. y 성분과 z 성분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 성분과 z 성분은 이 평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전개의 색이 두 번째 영역에서 y 성분은 전개의 색이 첫 번째 영역에서 y 성분과 같겠습니다. z도 똑같겠죠. 따라서 그냥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z가 0인 평면이니까 x, y, z라고 해보면 x, y 평면이 되겠네요. x축과 y축은 똑같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거를 골라주면 가밖에 없네요.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그림과 같이 유전체 입실론 1, 입실론 1이 입실론 2를 포함하고 있을 때 유전속 분포에서 입실론 1의 전속 밀도가 크다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게 되겠죠.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에 모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참고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전속의 분포는 유전율이 큰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유전율이 큰 쪽으로 전속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전개의 분포도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가 있다. 2가 더 크다고 하네요. 유전체 9 내에서 전개의 세기는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2 내부에 있는 게 더 크다. 입실론 2 내부에 있는 게 더 크면은 입실론 2가 더 작게 되겠죠. 감소한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내부에 있는 게 유전율이 더 크다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했는데 점선에서는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같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도체가 이렇게 있고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있을 때 같아지게 되면 이러한 전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도체가 가까운 부분에서 전개의 세기가 커지게 되면은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유전율을 다른 걸 채우는 것을 이제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실론 1이 더 크게 되면은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기의 세기가 좀 줄어들게 되어서 절연에 더 용이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입실론 1이 더 커야 된다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에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을 두고 내부에 있는 게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가 되겠죠. 다음은 분극현상 파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한극이 있을 때 바깥에 전기가 이렇게 있다. 전기가 있다는 것은 플러스 쿨롱을 두면은 전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플러스 쿨롱을 밀어내기 위해서 바깥에 이러한 전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전하들이 전개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내부에 어떤 유전율이 있다. 내부에 있는 이 유전체에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는 다 일로 가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유전체 내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전개의 세기가 있을 때 이 전하를 시그마로 표시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하지만 이 내부에 있는 분극 전하를 로우라고 해보면 전체적인 전개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로우가 될 것입니다. 이만큼이 방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의 세기는 시그마 마이너스 분극 전하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표면 전하 밀도가 되기 때문에 D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분극의 전하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분극의 세기로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됩니다.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다 더하기가 되는 전속 밀도로 정리를 하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더하기 P 다 더하기가 되는 D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원자 내에서 이루어진 쌍극자는 원자 밖에 대해서 전개를 만들게 한다. 이것은 전자 분극이라고 합니다. 풀이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2번 문제, 유전체에서 전자 분극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나는가? 이 부분은 약간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D는 입실론 제로 전개의 세기 더하기 분극의 세기니까 C를 내비두고 이 식을 넘긴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4번 문제,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전개의 세기 더하기 분극의 세기니까 분극의 세기로 정리를 하면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겠죠. 가는 맞게 되겠고 나를 보면은 입실론 분에 D를 넣었네요. 맞겠죠. 나를 보게 되면 여기 입실론 유전율을 곱해주고 이것이 D니까 D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나도 맞게 되겠습니다. 라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이 유전율이 3인 유전체 내 한 점의 전장이 전장은 이제 전기장, 전기의 세기랑 같은 말입니다. 단위가 볼트 퍼 메타죠.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분극의 세기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였으니까 문제에서 D가 안 보이죠. 그래서 D를 지우고 입실론 2로 바꿔줍니다. 2로 묶어주면 입실론 빼기 입실론 제로가 되는데 이걸 다시 입실론 제로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비유전율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을 넣어주시면 3이 되고 전장이 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유전율 제로를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나. 다음 문제, 이 유전율이 5인 유전체 한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이렇다.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위에랑 똑같이 구하면 되죠. 이 유전율을 1에서 빼주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해주고 전개의 세기 10의 5승을 곱해주면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게 4가 되니까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표현하니까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 넘겨주면 4파이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되고 4가 약분이 되겠죠. 9파이가 남고 10의 9승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R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분극의 세기는 D-입실론 제로 2니까 문제에서 D랑 비유전율을 줬으니까 D로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비유전율 해주고 나눠주면 1 마이너스 이게 지금 D가 되겠죠. 비유전율 분의 1 해서 D에다가 1을 넣어주시고 1 마이너스 비유전율 5분의 1 하시면은 5분의 4가 나올 거고 이거는 0.8이 되겠습니다. 다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안지름이 A인 도체구에 전하 Q를 줬다. 도체구에 Q가 있다. 도체구를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이 입실론 S다.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분극 전하는 P는 D- 입실론 제로 2가 되겠죠. D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 이렇게 되고 전속 밀도는 유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A제곱분의 Q가 되고 1 마이너스 비유전율 분의 1에서 답을 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 전속 밀도가 이렇다.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 유전율 좋네요. 전속 밀도 곱하기 1-6승 해주고 1-4분의 1 해주시면 4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C가 있고 Q가 있다. 비유전율이 이럴 때 분극 전하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분극의 세기가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니까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단위가 쿨롱이 나오겠죠. 분극의 세기는 D-입실론 제로 2인데 입실론 제로와 2로 묶게 되면 이 유전율 빼기 1이 됩니다. 여기다 S를 곱해줘야겠죠. 여기서 2는 D분의 V가 되는데 D분의 V를 대입을 해주고 입실론을 곱하고 입실론을 나눠주면 이 부분이 C가 됩니다. C가 입실론 곱하기 S 나누기 D니까 여기를 C로 바꿔주면 이제 Q는 CV식을 쓸 수 있죠. VC를 Q로 바꿔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 공기 중의 유전율로 나눠주면 이 유전율만 남게 되겠죠. 이 유전율 빼기 1 곱하기 Q를 해주시면 이 유전율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9 곱하기 0.01 계산하면 0.009가 나오겠죠.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전체 분극률이 카이일 때 P는 공기중의 유전율과 2로 묶었을 때 이 유전율 빼기 1이 되죠. 이제 이 부분을 카이라고 씁니다. 이 유전율이 4인 경우 4를 넣으면 3 입실론 제로 2가 나오죠. 진공에서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의 3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나가 되겠죠. 12번 문제. 전압이 가해진 유전체 중에 공기의 기포가 있으면 유전체가 있을 때 공기의 기포가 있으면 유전체 면에 나쁘다. 그 정도가 유전체 유전율 입실론에 대하여 맞는 것은 자 이제 절연물 사이에 기포나 공극이 있을 때 기포 부분의 전개는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이 전개의 세기를 보시면 만약에 입실론 S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 전개의 세기에 도달할 겁니다. 만약에 입실론 S가 0이면 없어지면서 보통의 전기랑 같아지겠죠. 따라서 비유전율이 커질수록 이 전기가 더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이쪽에다가 따로 다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전율이 클수록 유전체 면에 나쁘게 되겠습니다. 답은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복합된 유전체로 된 콘덴서 용량.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용량은 입실론 1, S를 L1으로 나눈 것. 이 부분은 입실론 2, S를 L2로 나눈 것이니까 곱해주고 더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S가 약분되고 L1, L2를 곱해주면 여기 L2가 남고 여기 L1이 남으니까 입실론 1, L2, 입실론 1, L2, 입실론 2, L1, 입실론 2, L1, 입실론 1에 2에 S가 있는 달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처럼 계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S, E2, 입실론 제로, 이 부분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E1분의 S. 면적을 A라고 줬네요. S를 A로 바꿔주고 병렬처럼 계산하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D1분의 A 더하기 입실론 제로, D2분의 A 분의 입실론 제로 제곱 입실론 R D1, D2분의 A 곱하기 A가 되겠죠. D1이랑 D2를 곱해주면서 여기는 D2가 되고 여긴 D1이 되고 A를 하나 약분시켜주면서 없애주면 입실론 제로도 약분을 해서 하나씩 없애주겠습니다. 여긴 D1만 남고 D2 곱하기 입실론 R 문제에는 입실론 R이 있고 A 곱하기 입실론 제로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간격이 1cm로 면적이 충분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그림을 참고하겠습니다. 극판 간에 이것과 같은 면적으로 두께가 0.4cm인 유전체 판을 넣어서 간극을 1.2cm로 증가시켰다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D를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D를 증가시키면 C가 감소하는데 이 유전율 부분 때문에 C가 또 증가해서 전과 같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센티미터는 생략하겠습니다. 1분의 S 이것이 같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간격이 0.4 0.4분의 S 더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0.8분의 S 하고 분자는 곱해주면 되겠죠.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SS 0.4 곱하기 0.8 입실론 제로와
S를 하나씩 없애주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0.8과 0.4를 곱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같아져야 되니까 S를 좌변과 우변에서 없애주고 실론 제로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식이 1은 0.8 비유전율 더하기 0.4분의 비유전율이 되겠습니다. 크로스에서 넘기면 0.8 입실론 R 더하기 0.4 0.2 입실론 R이 0.4가 되겠고 이 유전율은 2가 되겠네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500mm인 정사각형 평행평판이 있다. 간격은 10mm다. 여기는 공기가 있고 여기는 비유전율이 4가 된다. 먼저 이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500mm는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5 곱하기 0.5m 제곱이 되겠죠. S는 0.2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실론 제로 D1분의 S 더하기 실론 제로 비유전율 곱하기 D2분의 S 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비유전율 D1 D2분의 S 곱하기 S S랑 공기 중의 유전율을 없애주면서 D1 D2를 곱해주면 D2 D1이 되죠. D1이 0.004m가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0.004 여기는 0.006 면적은 0.25를 구해놨습니다. 0.25 이 유전율은 4였으니까 4를 넣어주면 식이 C가 되겠네요. 이 식을 이제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4.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제 피코페럿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게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게 커지면 되죠. 이렇게 하면 4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유전체가 병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계산해 주시면 편하죠. 이쪽에 있는 C1은 실론 1, 면적이 S1, 간격은 똑같이 D가 되겠죠. D. C2는 입실론 2, S2, D. C3는 입실론 3, S3의 D. 이걸 그냥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묶을 수 있는 건 D랑 공기 중의 유전율들을 다 묶을 수 있겠죠. D분의 입실론 제로하고 S1 입실론 1, S2 입실론 2, S3에 입실론 3가 있는 나번을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면적의 3분의 2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공기고 나머지는 에보나이트 판이라고 합니다.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시면 되죠. 공기 중에 있는 면적은 3분의 1만큼일 테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정전 용량이 C0라고 했습니다. 면적이 3분의 1만큼 되면은 3분의 1 C0가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3분의 2 C0가 될 텐데 이 유전율이 이만큼 있으니까 입실론 S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3분의 C0로 묶으면 1 플러스 2 입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판의 면적이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고 유전체를 이렇게 채운 것 같습니다.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처음에 정전 용량을 C0라고 하면 이만큼은 3분의 1 C0가 되겠죠. 면적이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3분의 1 C0에다가 유전율이 3이니까 3 곱해서 그냥 C0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부터 계산하면 3분의 1 C0인데 간격이 줄었기 때문에 2배를 해주시고 여기는 위에랑 똑같은 3분의 2 C0에다가 유전율 3자를 채웠으니까 3을 곱해서 2C0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처럼 계산하시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분의 4가 되겠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3을 없애주면 여긴 6이 되고 8분의 4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1 C0가 되겠네요. 3분의 1과 2분의 1과 C0를 그냥 더해주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으로 통분하면 6 더하기 3 더하기 2이 돼서 6분의 11을 골라주시면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공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3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2배의 C0 여기는 간격이 2배 줄어들고 5가 들어갔으니까 10 C0가 되겠죠.
정렬로 계산하면 12분의 20이 되고 약분하면 6분의 10,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여기다 처음에 정전 용량 30을 넣어주면 없어지면서 5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답은 나. 다음은 평행판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S, 판 간격이 D가 된다. 유전율이 있을 때 평행판 콘덴서 V에 전압이 가해졌다. Q는 얼마인가? Q는 CV를 쓰시면 되죠. Q를 물어봤으니까 C에다가 입실론 2분의 S를 넣어주시면 답이 다가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반지름이 30cm인 원판의 전극에 간격이 0.2mm다.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8이라고 주어졌네요. 계산을 해보면 간격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epsilon 제로 이 유전율 곱하기 면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파이 R 제곱이죠.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평행판 콘덴서에 이 유전율, 이 유전체를 채웠을 때 일레스턴스가 아닌 것은 일레스턴스는 풀이를 보니까 정전 용량의 역수라고 합니다. Q는 CV니까 C분의 1은 Q분의 V가 되겠죠. 일단 나는 맞고 라도 맞습니다. E에다가 입실론 2분의 S를 넣으면 가식도 맞게 되겠죠. 가식은 입실론 재료가 분자에 와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분모에 있어야 맞겠죠. 답은 답번. 다음은 유전체의 특수현상. 앞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앞전 효과는 이제 어떠한 물체에다가 압력을 주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앞전 효과라고 말하죠. 같은 방향으로 주면 종액과 압력을 준 거에 수직으로 나타나면 횡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겠죠. 다소개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앞전기 현상에서 동일 방향으로 발생할 때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종효과가 되겠죠. 수직으로 발생하면 횡효과가 됩니다. 다음은 전속 및 전속 밀도. 1번 문제. 전속선의 총수는 그냥 전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 수는 유전율에 반비례하게 나오죠. 전속은 유전율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라가 되겠네요. 2번 문제. 진공중에 놓인 도체구에 전하가 있다면 표면에 있어서 전속 밀도는 얼마인가? 전속 밀도는 이제 전속 수를 면적으로 나눈 거죠. 전속은 Q가 있으면 Q만 나오고 면적은 이 도체구의 면적인 4파이 R제곱. 반지름이 1m니까 R을 없애주면 답은 4파이분의 Q인 라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전기력선 및 전속선의 수는 얼마인가? 전속선은 유전율과 관계가 없죠. Q만큼 1배를 골라주시고 전기력선은 입실론분의 Q니까 5분의 1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네요. 4번 문제. 콘덴서 사이에 유전율을 넣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콘덴서 용량은 이 유전율만큼 증가하고 전개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전개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는 거니까 입실론 유전율의 반비례해서 감소하겠죠. 나를 보시면 분극 전하 밀도 로 다시는 자유 전하 밀도 로우에 이만큼 배로 생성된다. 분극의 세기를 계산해 보시면 D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분극의 세기는 분극 전하 밀도로 표시할 수 있고 전속 밀도 또한 전하 밀도 또는 표면 전하 밀도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것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통분하면은 입실론 S분의 입실론 S-1에서 똑같이 되겠습니다. 나도 맞는 보기. 자, 전속 밀도 D의 발산량은 다이버전스 D가 되겠죠. 자유 전하 밀도 로우와 분극 전하 밀도 로우 다시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발산되는 전속 밀도는 내부에 있는 진전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극 전하는 들어가지 않죠. 분극 전하가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하면은 지들끼리 사라져가지고 바깥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네요. 라는 나랑 똑같은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분자 밀도가 이렇다. 전개가 이렇다.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질 때 비분극률은 얼마인가? 우리가 위에서 분극률을 카이라고 했는데 카이를 공기 중의 유전율로 나누면 이것이 비분극률이 되겠습니다. 카이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빼기 1이었으니까 이만큼만이 비분극률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비유전율을 구해주시면 1 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식에서 분자 밀도 곱하기 쌍극자 모멘트를 해주면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2 곱하기 10의 20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을 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데 이 부분이 분극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분극의 세기는 파이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고 했는데 전개의 세기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10의 5승을 넣어주고 분극의 세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어주면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비분극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입실론 제로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이 식이 정답이 되겠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하고 공기 중의 유전율을 나눠주니까 계산기에서 0.45가 나옵니다.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6번 문제. 전속 밀도가 있고 공간 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죠. 발산하는 전속 밀도는 그 안에 있는 공간 전하 밀도를 나타낸다.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니까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되겠네요. 1, 2, 3를 넣어주시면 답이 12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답번. 다음으로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흡인력을 묻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의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면적을 곱해주면 단위가 뉴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적을 주었고 전압을 주었네요. 여기는 2D니까 2에다가 D분의 V를 넣어주겠습니다. D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V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간격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분의 100 곱하기 100 곱하기 면적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유전율 까먹었습니다. 이 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을 곱해줘야겠죠. 그걸 계산기에 넣으니까 답이 2.76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네요. R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9분의 1 2D를 쓰고 싶은데 수직 조건에서 전속 밀도가 같으니까 2분의 1 실론 1분의 D1의 제곱 2분의 1 실론 2분의 D2의 제곱 해주시면 D1, D2는 D로 다 같죠. 3자를 없애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실론 1과 입실론 2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이제 이 식은 2분의 1 D 곱하기 2원이 되고 식은 2분의 1 D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힘, 정전 응력이 되겠죠. 보통 문제에서는 입실론 1이 더 크니까 이 힘이 더 크다고 보고 그것을 앞에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E2 빼기 E1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아쉽네요.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평행판 공기 콘덴서에 일정한 전압이 가해져 있다. 전압은 그대로고 유리판을 넣었다. 흡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묻고 있네요. 흡인력은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전압은 일정하고 2분의 1 상수니까 비교를 위해서 C만 비교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콘덴서가 C였다. 3분의 2만큼 두께를 넣었으니까 병렬처럼 계산해야겠습니다. 3분의 1은 공기 콘덴서니까 3C 더하기 2분의 3 C에다가 유전율이 10이니까 10을 곱해주고 위에서 곱하기로 해주면 2분의 90 C 곱하기 C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면서 여긴 6이 되고 없어지고 C를 하나 없애주면 이쪽은 30이 되고 C랑 C를 없애주면서 36분의 90이 되겠네요.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30 2로 약분하면 6분의 15 3분의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고 2.5배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답번. 다음은 유전체의 에너지.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에너지 이제 줄이고 최적은 메타 3승이니까 2분의 1 이 D를 써주시면 되겠죠. D는 입실론 곱하기 2니까
4의 정답이 있네요. 다음 문제.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가? 마찬가지로 2분의 1,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에 바로 있네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면적, 간격, 이 유전율을 채워 넣었을 때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때 평양판 콘덴서에 저축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제 2분의 1 CV 제곱의 식을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전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압 자리에는 2 곱하기 D로 넣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D 제곱. 우리가 보통 전기의 단위를 볼트 퍼 메타로 쓰는데 여기서 킬로볼트 퍼 메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위를 10에 3승 곱하기 V 마이너스 3승 곱하기 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해주면은 10에 6승이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실론 제로, 이 유전율 3이니까 3을 넣어주고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6승 100 곱하기 10의 6승 제곱해주고 간격은 1mm,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에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C를 빼먹었네요. 간격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면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0.13 정도가 나오네요. 하나 둘 해주고 13.2 곱하기 10의 2승 마이너스 2승 해주시면은 답이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Q의 전하를 가진 반지름이 A인 제9를 유전율이 입실론 S인 기름 탱크에서 공기중을 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CV 제곱을 쓸 건데 V가 없으니까 Q는 CV에서 V에다 C분의 Q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C분의 Q가 되죠. Q 제곱. 공기 중에 있던 에너지에서 기름 중에서 있을 때 에너지를 빼주면 다시 공기로 갈 수 있겠죠. 식을 세워주면 2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A분의 Q 제곱 마이너스 기름에서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곱하기 A분의 Q 제곱 해주시면은 8파이 입실론 제로 A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 될 겁니다.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소 유전율에 의해 표시된 유전체에서 전장에 의한 전력 손실과 관계되는 것은, 이제 저는 복소 유전율을 여기서 처음 봤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복소 유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수부는 통상의 유전율을 뜻하고 허수부는 유전 손실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시면 전력 손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허수부에 관련된다고 답을 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이것으로 전기자기 4장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